안녕하십니까. 탭스19 송승호입니다. 이제 뉴탭스가 본격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5월 시험도 있었고요. 6월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회차 시험에 대해서 저희 탭스19 어학연구소진들이 직접 응시한 그리고 분석해낸 후기들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공개 드리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강의 컨텐츠며 실제 강의 자료에 그리고 공부 자료에 반영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점들만 미리 뽑아내서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5월 12일 뉴탭스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5월 12일 첫 뉴탭스였죠. First 처음 시행된 뉴탭스에서 저희 탭스19가 뭘 했냐? 전국 1등을 했습니다. 뭘 전국을 1등을 했냐? 저희가 600점 만점에 600점을 득점을 했어요. 600점 만점에 600점. 즉 뉴탭스 최초 만점자고 만점자 석권했고 또한 실질적으로 탭스 만점, 즉 990점에 990점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탭스 최초 만점자가 탭스19에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응시할 때 어떻게 당연히 응시하겠어요? 탭스19 그동안의 방법론이 적용이 되나 계속 테스트해 볼 거 아니에요? 테스트해 보는데 결국에 만점까지 나올 수 있는 방법론이다 라는 점.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을 제외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독해 청해 만점은 받습니다. 그래서 뉴탭스에는 일단 기존 파트, 기존 탭스의 유형들은 모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과 세 가지 키워드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5월 12일 뉴탭스의 첫 번째 키워드 뭐예요? 90대 10. 90대 10은 뭐예요? 저희가 뉴탭스 발표됐을 때부터 말씀드린 점. 10%만 새로 바뀌었고 90%는 그대로다 라는 점이죠.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뉴탭스의 세트 문제들, 즉 신유형들만 좀 새롭게 나왔었고 기존 문제들은 변한 게 거의 없다라는 점. 약간 바뀐 게 조금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중상위권이라는 건데요. 이 중상위권한테는 변별력이 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즉 이제 뉴탭스는 최상위권은 그냥 조금 더 쉽게 내주고 최하위권한테도 조금은 쉽게 내주되 중위권에서 중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는 조금은 더 변별력을 갖추겠다라는 점. 이 중상위권의 변별력이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뉴탭스 처음에 그 점수 그 분포도 뉴탭스 환산표 나왔을 때 분석 강의에서 보여드린 거랑 동일한 결론이에요. 중상위권 사이에 변별력이 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바뀌지 않은 부분과 이제 바뀔 부분을 각각 나눠서 전략적으로만 잘 접근할 수 있다면 이 점수대에서는 변별력이 높아지니까 더욱더 쉽게 경쟁자들, 즉 내 비슷한 또래에 있는 애들에 비해서 쉽게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중상위권 학생한테는 희소식이에요. 아시겠죠? 꼭 명심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신유형이 출제됐죠? 저희가 여기 있는 10%가 결국에 이 신유형인데 이 신유형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저희가 이제 신유형 대비, 즉 세트 문제 대비 강의가 나왔잖아요. 그 강의 그대로 접근했을 때 다 풀 수 있었고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한 가지 조금 특이 사항이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강의에서는 당연히 보충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고 그 외에 좀 짜잘짜잘하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만한 점들은 첫 번째 이겁니다. 세트 문제의 세컨드 문단 주제라고 돼 있죠. 그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이 신유형에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한 가지 경우의 수입니다. 뭐냐면 독해 세트 문제. 독해 세트 문제가 뭐예요? 지문이 되게 길고 문제가 두 개 이어서 나오잖아요. 세트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이 지문에 대한 주제를 물어보지 않고 이 지문에서 두 번째 문단의 주제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즉 전체 주제가 아니고 한 문단의 주제를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재밌는 점인데 사실 쉽게 생각하면 저희 원래 했던 주제 찾기 문제 있잖아요. 그냥 그거랑 똑같이 풀면 진짜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예측은 못했지만 앞으로 대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시험장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저희 이제 파트 1, 독해 파트 1의 경우 7번, 8번이 가장 고난이도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기존의 고난이도 문제에 비해서 변별력이 조금 낮아진 경향이 있다. 근데 이거는 좀 보니까 뉴탭스 처음 시행된 것이라서 조금 변별력이 낮게 출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 알아두실 부분은 없고요. 이거는 앞으로는. 세 번째는 뭐예요? 출제 위원은 광이라고 적혀 있죠. 농구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뭐 저희가 예전에 사실 이거를 알아서 성적이 더 극대화된다 이건 아닌데요. 저희가 예전에 기출문제 자료집이나 다양한 그 분석 자료에서 출제위원이 미식축구와 농구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점을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농구 지문이 출제가 되고 6월에는 뭐 UFC라고 격투기 이런 쪽에 문제가 출제됐는데 어쨌든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뭘 가져가시면 되냐? 농구에 대해서 공부해라 아니죠. 당연히. 뭐냐면 저희가 정말 세부적으로 출제자를 최대한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과 출제자의 의도와 어떻게 지문을 출제한다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그런 점들이 정말 이런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디테일까지 보니까 그런 점들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 그것만 명심하시고 커리큘럼 갈 때 그냥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좀 재미있어서 넣어놨고요. 마지막은 뭐냐면은 중간 빈칸 한 문제. 그래서 여기에 이 90% 즉 기존 유형 중에 약간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즉 17년 말의 트렌드와 조금 달랐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빈칸 채우기 문제에서 그 빈칸이 지문 중간에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예전부터 강조드린 게 뭐냐면 빈칸은 지문 중간에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거의라고 말씀드렸고 출제가 된다면 최대 한 문제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려왔죠. 딱 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예측했던 거랑 다르냐? 최근 들어서는 한 문제조차 출제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트렌드가 원래는 이제는 첫 문제 아니면 마지막 문장에만 출제된다였다가 이번에 또 오랜만에 한 문제가 중간에 출제가 돼서 약간 트렌드가 조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나 싶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만 또 6월에는 또 안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점까지 있었다. 물론 탭스 기술 학습하신 분들은 이미 교재에도 중간이 빈칸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약간의 특이사항이었다. 기존 17년 구탭스랑 비교했을 때 좀 달랐던 점. 그래서 5월 12일 뉴탭스는 한 이 정도가 마무리되고요. 그냥 총평을 드리자면 상대적으로 되게 쉬웠던 시험. 다만 중상위권 학생들 성적까지 나왔잖아요. 변별력이 당연히 있죠. 네, 그랬다는 점. 그리고 독해는 이제 문제를 조금 좀 고민하기 시작하면 바로 시간이 훅훅 지나가서 회복하기 더 힘들어졌다는 점. 뭐 요 정도가 사실 여러분들 이제는 받아가시면 되는 점들입니다. 그 외에는 어차피 성적 나왔으니까 뭐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5월 12일은 요 정도로 마무리 짓고 6월 탭스, 6월 뉴탭스 후기 넘어가 보겠습니다.